저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울컥하고 막 하더라고요. 노웨이홈에서 스파이더맨 이후에 다시 느껴보는 스파이더맨에서의 이 카타르시스, 톰 스파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보여주는 작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영화를 보고 이렇게 흡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뭐 왕사남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느낌이랑은 또 다른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던 팬의 입장에서 정말 예매할 때부터 너무 설렜고, 그리고 개봉일만을 이렇게 막 기다렸던 마블 영화가 정말 오랜만이었고, 뭐 분유월, 썬더볼츠도 물론 재밌게 봤고, 판포는 조금 실망이었지만 확실히 요즘 이렇다 할 마블 작품이 없었어서 마블 팬 입장에서는 되게 심심했거든요. 되게 심심했는데 스파이더맨이 이 영화를 보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도파민을 채워줬고, 너무 잘 채워줬고, 기다림이 즐거웠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제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마블 인트로가 나올 때 정말 두근거리는 마블 작품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뭐 분유월, 썬더볼츠, 뭐 이렇게 막 마블 인트로가 나와도 그냥 늘 보던 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왜냐면 평소 마블의 인트로랑은 달리 MCU의 피터 파커의 일대기를 그 인트로에 담아내는 거를 보니까, 거기에 또 막 스파이더맨 그 메인 테마 BGM이 막 흘러나오니까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그 막 울컥하는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작할 때부터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고,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후기를 작품 속의 주요 요소들, 인물들, 그리고 장면들,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느낀 점 이렇게 나눠서 좀 떠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비 피터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타크에게 자비스, 프라이데이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있었다면, 피터에게는 이 이비가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피터가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고, 사건 발생 정보들, 징그레이를 추적할 때 생체 신호 추적이라든지, 안 좋은 일이 있냐라는 뭐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 기계를 새로 개발할 때 여러 시뮬레이션 돌려주는 것 등등, 스타크의 후계자로 이제 본격적인 밑밥을 이 피터 파커로 밑밥을 깔아두는 마블의 느낌을 받았고요.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아이언 뿅뿅이는 사실 아이언맨을 대체할 깜냥도 안 되고, 사실 서사도 아예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진작에 피터 파커를 후계자로 해서 이렇게 흐름을 좀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냐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어스파만큼의 웹스윙은 아니지만 솔직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모든 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그 웹스윙 장면들은 역대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웹스윙이 정말 훌륭했던 작품이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브랜드 뉴 데이 작품도 웹스윙 연출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뉴욕을 주 배경으로 활동하는 스파이더맨인 만큼 고층 빌딩들 사이로 이제 활공하는 스윙 장면들도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는 그 스윙 연출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터가 직접 개발한 웹 그레네이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피터의 이 웹 액션이 너무 능숙해졌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존 3부작보다 훨씬 노련해진 이 스파이더맨의 액션을 보여주면서 많이 더 능글능글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봐왔던 이 관객의 입장에서 우리 톰 스파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를 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오로 등장한 우리 옐레나 블랙 위도우입니다. 카메오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던 옐레나의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욕탕에서의 장면들도 그렇고, 피터랑 뭐 시시콜콜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말 감초 역할로 너무 훌륭한, 꼭 필요한 정보를 피터에게 제공을 해주고, 특히 저는 플로렌스 퓨의 옐레나가 이 작품에서 정말 좋았던 게, 그 진 그레이의 언니 이제 세라 그레이를 피터에게 그 정보를 언급을 하면서 플로렌스 퓨의 미세한 그 표정과 감정의 디테일, 왜냐면 옐레나도 친언니나 마찬가지였던 나타샤를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준 그 플로렌스 퓨의 디테일한 연기, 정말 옐레나도 너무 훌륭한 카메오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데미지 컨트롤은 점점 좀 쉴드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 개발도 그렇고, 이제 후반에 나오지만 스파이더맨을 대비한 무기,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본인들이 활용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엔 징그레이 언니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였고, 윈터 솔저에서도 캡틴이랑 그 닉 퓨리 국장도 이런 비슷한 논점으로 대립을 했었고, 일어나지도 않은 위협에 대비를 해서
무기를 개발한다. 이거를 캡틴이 극도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점점 쉴드 같아지는 데미지 컨트롤을 보면서 cap틴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조력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드울프 형사. 약간 다크나이트에서 보는 배트맨과 고든경감 같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배트맨과 고든경감은 뭔가 배트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느껴졌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드울프 형사도 마찬가지고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서로의 안부도 묻고 스파이더맨은 드울프 형사 자식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 이 드울프 형사의 존재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웠던 얼굴 닥터 배너, 우리 브루스 배너가 등장을 하죠. 되게 흥미로웠던 장면은 피터가 그 유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배너가 얘 봐라 대학원생으로 납치할까 하는 그런 눈빛을 배너가 보이는 걸 봐가지고 재밌는 장면이었고, 피터가 직접적으로 이제 뮤테이션 돌연변이 유전자를 직접 언급하는 장면도 나오고 대사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어벤져스 1, 2에서의 헐크가 너무 오랜만에 등장을 해가지고, 사실 토르 라그나로크 때만 해도 뭔가 어벤져스 1, 2만큼의 그런 파워는 안 느껴졌어요. 사실은 정말 그 어벤져스 1, 2 보면 그냥 막 보이는 거 다 때려 부수고 막 승질머리가 막 험악한 시원시원한 헐크. 그 헐크가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배너는 피터를 잊고 있었지만 헐크는 피터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목이 졸리는 피터가 "저 피터예요. 우리 친구잖아요." 라는 말을 건네자마자 헐크의 분노가 바로 가라앉았고, 표정이 이렇게 온순해진 걸 보면 헐크는 피터 파커를 잊지 않고 있던 게 아닐까. 어찌 보면 분량이 너무 짧은 게 좀 아쉬울 정도의 임팩트였던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피터 파커와 진 그레이를 중점으로 이제 풀어가는 스토리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마블 팬 입장에서 헐크의 분량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았고, 스콜피온도 마찬가지예요. 스콜피온도 마찬가지로 메인 빌런에 다가가기까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스콜피온도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분량? 그런 배역으로 그냥 소비가 된 것 같아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 중에 메인 빌런 진 그레이, 세이디 싱크는 캐스팅 정보가 떴을 때부터 루머대로 진 그레이가 맞았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맥스로 유명한 배우고, 저도 기묘한 이야기에서 이 맥스가 최애 캐릭터였고 이 세이디 싱크가 최애 배우였어요. 외모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맥스의 캐릭터도 저는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저는 밀리 바비 브라운이 연기한 그 11보다 세이디 싱크가 연기한 맥스를 더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 세이디 싱크의 캐스팅 정보가 떴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기대대로 너무 찰떡인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능력이 발현된 어린 모습의 진 그레이가 나온 건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 모습의 이런 진 그레이를 딥하게 다룬 건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모습이 너무 찰떡이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진 그레이를 다루는 방식도 너무 좋았던 게, 처음에는 그 탱크 속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등장을 했다가 사람들의 정신을 막 점프해서 다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정말 미스테리한 빌런으로 표현이 되다가 정체에 점점점 다가가면서 실루엣도 등장을 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얼굴까지 나오면서 진 그레이라는 인물이 딱 확정 지어지는 그런 흐름도 너무 좋았고, 이 멀티버스 사가가 끝나면 뮤턴트 사가가 시작이 될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뮤턴트 사가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마블이 캐스팅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세이디 싱크의 진 그레이였고, 시빌워에서 그 톰 스파가 처음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랬던 우리의 어린 스파이디가 어느덧 이제 마블을 이끌어가는 주요 히어로 그리고 멘토격 히어로가 되면서 다른 히어로를 이제 스파이더맨에 처음 등장시키는 걸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걱정 아닌 걱정이 조금 드는 게, 이 징그레이라는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엑스맨이 항상 개판이 났잖아요. 아사리판이 됐기 때문에. 엑스맨 3에서도 마찬가지고, 엑스맨 아포칼립스, 엑스맨 다크피닉스까지 진그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늘 이 엑스맨의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캐스팅 정보 그리고 루머가 떴을 때부터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마블이니까 그냥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 영화에서 진 그레이의 능력도 충분히 잘 보여줬고, 얘도 흑화하면 스칼렛 위치처럼 정말 무서운 빌런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그 이전 엑스맨을 안 보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성공적인 진 그레이의 첫 등장이었다,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이제 할 얘기는 장면들입니다. 마블 팬의 입장에서 소소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잘 느껴져 가지고 되게 행복했던 작품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마주입니다. 피터가 슈퍼히어로의 익명성을 언급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리고 또 생체 거미줄이 나오니까 피터 2라는 언급이 나왔잖아요. 유일하게 생체 거미줄이 나왔던 샘스파가 거기서 피터 2였는데 피터 2 언급도 나오고, MJ와의 키스신에서 이 마스크 입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키스를 하는 장면, 이건 또 샘스파의 오마주기도 하고, MJ가 낙하할 때 이렇게 거미줄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MJ를 구출하는 장면, 이거는 또 어스파의 오마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스파 때처럼 어스파 2에서 그웬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 웹슈터 개발에 도움을 받았듯이 이번 작품에서는 또 DNA 억제기 이거 때문에 좀 골치 아파하던 피터였는데 MJ의 도움으로 억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MJ 넌 천재야 하는 걸 보면서 이것 또한 어스파 오마주겠구나, 뭐 의도된 게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팬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장면이었고,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정체는 지워졌지만 사실, 근데 스파이더맨의 그 자체적인 기억을 지운 건 아니었다는 게 이제 이번 작품에서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기억을 지운 이후에 파티에서 처음으로 이제 피터랑 네드가 대화를 나누는데, 생판 모르는 사이인 상태에서, 근데 고등학생 때 스파이더맨이 본인을 여러 번 구해줬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네드였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리스펙의 감정으로 뭐 스파이더맨 트래커 앱도 만들고 스파이더맨을 그래서 추적하고 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의 그 존재 자체의 기억을 지운 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번 작품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톰 홀랜드 그리고 젠데이아, 세이디 싱크 이 셋의 연기가 와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진 그레이의 그 마인드 컨트롤이긴 했지만 어쨌든 기억이 돌아온 것 같은 그 MJ를 보니까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포옹하면서 쌓아왔던 그동안의 막 감정을 폭발시키는 톰 홀랜드. 근데 알고 보니까 진 그레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정체를 진 그레이가 드러내면서 조롱하는 듯한 표정, 말들을 막 던지고, 그걸 연기하는 젠데이아가 너무 훌륭했고, 결국에 그러면서 막 그린 고블린 때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막 사리를 품은 듯한 표정을 짓는 피터를 막 보여주잖아요. 그 장소에서의 그 둘의 연기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너무 훌륭했고, 프랭크 거처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터의 편지를 결국에 MJ가 보게 됐고, 기억이 지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피터와 MJ였는데,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솔직한 감정들을 꺼내고, 피터의 입장도 너무 이해되고 MJ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니까, 이 피터의 서사를 쭉 봐온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인트로를 포함해서 키스신 그 장소와 그 장면, 그리고 프랭크 거처에서의 이 대화 장면에서는 저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울컥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몰입이 됐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이 데미지 컨트롤에서 핸드와의 전투씬도 너무 좋았어요. 닌자들과 싸우다가 데미지 컨트롤에서 개발한 그 스파이더맨 전용 대응 무기로 피터가 결국에 고전을 하다가, 이제 진 그레이가 피터한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 수 없다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피터 파커야 스파이더맨이야, 이 질문에 목 뒤에 차고 있던 이 억제기를 본인의 의지로 딱 풀고 거미 DNA가 다시 막 과다 분비되는 듯한 그런 눈동자였는데, 거기서 안버웃 둘 다야 하면서 각성을 하고, 각성 이후에 그 생체 거미줄이랑 증폭된 힘을 조절하면서 전투를 하고, 특히 저는 이 웹투네이도 있잖아요. 웹투네이도는 노웨이홈에서 삼파이더맨 이후에 다시 느껴보는 스파이더맨에서의 이 카타르시스,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웹투네이도 장면은. 그리고 이 장면이 진짜 좋았던 게 둘 다야 라고 대답을 하고 복면을 벗고 수트만 입은 채로 전투하는 스파이더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터 파커의 얼굴, 근데 몸은 스파이더맨 그 수트를 입은 몸,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액션 연출, 그 디테일이 느껴져서 너무 만족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피터 파커의 정신 세계 속에서의 그 장면, 그 장면도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피터의 기억이잖아요. 피터의 기억 속에 있던 승무와의 대화였던 거를 피터의 그 자리에 진이 들어가서 그 진이 메이 숙모에게 위로를 받는 그 연출, 그리고 그 위로를 다 받고 나니까 그 메이 숙모의 자리에 피터가 들어오면서 스타크가 피터에게 그랬듯이 진에게 또 친구 그리고 멘토가 되어준 이 피터, 이 장면도 연출도 마찬가지고 그 배우들의 연기도 마찬가지고 너무 훌륭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퇴원할 때 스파이더맨을 연호하는 그 팬들 사이에서 피터 파커, 이 장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스파이더맨을 연호하는 시민들 그 사이에서 그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수트를 입고 있지 않는 인간인 피터 파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랭크 그리고 피터, 진 결국 이 셋은 다 아픔이 있는 히어로들이란 말이에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주로 보여줬던 인물들인데 프랭크도 결국에 이 작품을 통해서 한 차례 더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 브랜드 뉴 데이라는 작품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주로 삼지만 결국 그 외로움을 극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서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 히어로들을 이 브랜드 뉴 데이의 한 작품에 등장시킨 거는 정말 최고의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프로몸에서 피터가 줬던 블랙 달리아 목걸이를 만지고 있는 그 MJ였잖아요. 아니, 장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네드, MJ, 피터 그 셋이 항상 같이 있던 그 옥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MJ를 보여주고 화면 전환으로 진 그레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이 MJ한테 걸려있던 주문을 풀어줬나? 아니면 기억을 다시 돌려줬을 수도 있고 그 의도를 보여주는 연출인 건지 네드도 그 피터랑 핸드쉐이크로 마지막에 이제 피터에 대한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만약에 진이 MJ에게 기억을 돌려줬다면 혹은 마법을 풀어준 게 맞다면 네드도 진이 풀어준 건지 아니면 뭐 닥스의 마법이 그 핸드쉐이크만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풀린 게 노웨이홈에서 보여준 그 네드의 마법사 유전자 덕분에 가능했던 건지 다른 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난 MCU의 피터 파커의 서사를 쭉 봐온 팬들에겐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이. 팬이 아니신 분들이 본다면 중간에 좀 지루한 부분도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팬들은 피터가 어떤 서사를 쌓아왔는지 너무 잘 알고 그 감정을 이렇게 공유를 해왔던 입장이지만 일반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자세하게까지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피터의 고뇌,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장면들, MJ나 프랭크와의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그래서 중반부에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근데 저는 뭐 정말 지독한 팬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우 세상에 아우 저런 우리 피터 어떡하냐 막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이 작품은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아닌 피터 파커 그 인물의 본질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주변 인물들, 뭐 드울프 형사, 프랭크, 뭐 옐레나 이 셋 또한 전부 스파이더맨이 아닌 그 수트 속에 있는 인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작품에서. 히어로도 결국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스파이더맨의 몸 상태를 걱정해주고 뭐 정신적인 힘듦이 있는지 걱정해주고 물어봐주고. 그래서 이 셋이 스파이더맨을 대하는 감정과 모습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이제 데미지 컨트롤의 행보가 너무 대비가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왜 보면 옐레나랑 욕탕에서 마주할 때도 프랭크한테 커피를 받아 먹을 때도 항상 수트는 벗더라도 본명만큼은 이 슈퍼히어로의 익명성을 지키던 피터였는데 프랭크의 그 신경질적이지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조언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사실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MJ랑 복면을 벗고 대화한 그 시점 이후로 결국 본인의 진화를 인정하고 납득을 하고 각성하는 이 피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후반부에는 결국에 복면을 벗고 핸드랑 싸우고 피터 파커의 모습으로 진 그레이랑 대화를 하고 진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병실에 있게 돼서 물론 그런 거긴 하지만 프랭크한테 얼굴도 공개하게 됐고 결국에는 기억을 잊기 전, 잊은 후 피터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뭐 예나 지금이나 MJ라는 걸 이 작품에서도 보여줬고 완전한 이 성체거미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홈커밍, 파프로몸, 노웨이홈, 이번에 브랜뉴 데이까지 보면 이 수트 속에 있는 그 거미 디자인도 점점 성체 거미가 되어가는 과정에 맞게 계속 바뀌어왔고 그 성체 거미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더 강화된 스파이더 센스, 조절이 안 되는 막 강화된 힘 그런 요소들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감정적으로도 막 요동치던 피터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걸 본인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예고편에서도 언급했고 본편에서도 언급하는 재탄생과 같다는 말. 그러니까 완전한 스파이더맨으로 이제 재탄생한 피터. 그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기존의 이제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이 트릴로지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이제 스파이더맨 6까지 제작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예정돼 있는 그 새로운 트릴로지의 시작인 느낌? 그 전과는 다른 또 트릴로지의 시작인 느낌이에요. 노웨이홈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삼파이더맨이 막 등장을 하고 막
빌런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정말 도파민 덩어리 같았다면, 브랜드 뉴데이는 톰 스파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보여주는 작품, 그런 작품인 것 같고, 노웨이홈을 논외로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톰 스파 시리즈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제일 재밌었고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운이 길게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마블 팬의 입장에서. 쿠키 영상은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시크릿 워즈 떡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정말 마블이 이제는 그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도 쿠키가 나오는 거를 관객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딱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 나오기 전에 원래 쿠키가 하나 나오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쿠키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개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마블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쿠키가 안 나오니까 다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다들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키 영상은 아마 시크릿 워즈의 떡밥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아마 심층 분석을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튼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너무 재밌게 잘 봤고 너무 감동도 많이 받았고 정말 오랜만에 훌륭한 마블 작품을 본 것 같아요. 결국엔 위기의 마블을 구해내는 건 스파이더맨이구나. 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잘 발판 삼아서 12월에 이제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둠스데이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